휘잉! 세상은 온통 하얀색이었다. 차르레는 칼바람이 눈보라를 휘감아치며 시야를 가렸다. 모든 생명 활동이 정지된 죽음의 땅, 설산. 그 하얀 지옥 위를 붉은 점 하나가 비틀거리며 나아가고 있었다. 치이, 치이,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다. 무진의 발이 눈에 닿을 때마다 펄펄 끓는 인두가 닿은 것처럼 눈이 순식간에 녹아 증발하는 소리였다. 그의 몸은 통제불능의 열기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갈증, 그리고 끔찍한 허기. 무진은 덜덜 떨리는 손을 입가로 가져갔다. 오드드. 자신의 검지 손가락을 입에 넣고 씹었다. 살점이 뜯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으로 뱃속의 괴물을 달래야 했다. 조용히 해. 밥 줄 테니까. 기다려. 무진의 시선 끝에 눈보라 사이로 거대한 칼의 무덤이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얼어붙은 지옥의 입구 흑검산의 정상은 평범한 산봉우리가 아니었다. 그곳은 마치 태고의 거인이 주먹으로 대지를 내려친 듯 거대하고 흉측하게 움푹 파인 분화구 형태를 하고 있었다. 그 거대한 구덩이 안에는 수천 년 동안 휘몰아친 눈보라가 갇혀 만들어진 만년설과 투명한 얼음, 그리고 이곳을 찾았다가 영원히 돌아가지 못한 실패한 자들의 절망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무진과 그를 힘겹게 부축하던 비월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솟은 능선에 간신히 발을 디섰을 때였다. 가장 먼저 그들의 감각을 덮친 것은 눈앞에 펼쳐진 하얀 설원이 아니었다. 지각보다 먼저 뇌리를 파고드는 끔찍하고도 기괴한 청각적인 고문이었다. 우우, 챙그랑, 까드드. 귀를 찢을듯 날카로운 바람 소리 사이사이로 쇠와 쇠가 부딪히고 녹슨 칼날이 서로를 긁어대는 불길한 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수만 명의 원혼이 동시에 이를 가는 소리 같기도 했고,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죄인들을 묶은 녹슨 쇠사슬을 차가운 바위 위에서 질질 끄는 소리 같기도 했다. 소리 자체가 차가운 칼날이 되어 고막을 뚫고 뇌수를 직접 긁어대는 듯한 불쾌감이 전신을 휘감았다. 대장님. 비월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입술이 파랗게 질리며 덜덜 떨렸다.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아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건 흙이 아니군요. 이건 땅이 아닙니다. 검들이 빽빽하게 마치 가시 덤불처럼 꽂혀있는 분화구 바닥. 멀리서 볼 때는 그저 거무튀튀한 바위산이나 얼어붙은 흙바닥처럼 보였으나 가까이서 본 그곳의 실체는 인간의 상식을 아득히 벗어난 말 그대로의 지옥도였다. 그것은 얼어붙은 시체들의 산이었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전설의 마검, 흑천검을 탐내어 이곳에 올랐던 수만 명의 무인들. 차르레는 추위에 얼어 죽고 마귀에 미쳐 서로를 죽이고 끝내 검을 얻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쓰러져간 그들의 시신이 겹겹이 쌓이고 쌓여 하나의 거대한 지층을 이루고 있었다. 맨 아래에 깔린 시체는 엄청난 압력에 눌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붉은 고기 반죽이 되어 얼어붙어 있었고, 그 위에 쌓인 시체들은 차가운 냉기 덕분에 썩지 않고 미라처럼 말라 비틀어진 채 죽기 직전의 끔찍한 표정으로 박제되어 있었다. 어떤 자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손모양을 하고 있었고, 어떤 자는 텅 빈 눈구멍으로 하늘을 원망하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서로 뒤엉켜 얼어붙은 팔다리는 마치 지옥에서 뻗어나온 나무 뿌리처럼 기괴하게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의 등, 가슴, 머리통, 안구에는 어김없이 녹슨 검들이 비석처럼 꽂혀 있었다. 검들은 차가운 흙이 아닌 시체의 척추뼈와 얼어붙은 피, 그리고 썩지 않은 골수를 양분 삼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검씨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시커멓게 녹이 슬어 있었지만 날 부분만은 시체의 전기를 빨아먹은 덕분인지 마치 방금 대장간에서 벼려낸 것처럼 시퍼렇게 살아 번들거리고 있었다. 검무덤. 전설이 사실이었습니다. 이곳은 무덤이자 저 검들의 거대한 식탁입니다. 비월이 젖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며 시체들 위로 내려앉았다.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지난밤 형제들이 죽어가던 그 숲에서의 전투와 혹독한 추위, 그리고 뱃속에서 날뛰는 허기 때문에 그의 정신은 이미 반쯤 나가 있었다. 육체는 한계점을 넘은 지오래였다. 그는 멍하니 초점 없는 붉은 눈으로 시체 산의 가장 높은 곳, 정상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곳, 수만 구의 시체들이 바치고 있는 가장 높은 제단 위에 주변의 빛을 모두 흡수해버리는 듯한 칠흑같이 어두운 기운을 내뿜으며 고고하게 꽂혀있는 검 한 자루가 있었다. 흑천검.
모든 저주의 근원이자 무진이 찾아 헤매던 유일한 해방구, 혹은 그를 영원히 가둬버릴 감옥. 공명 무진이 비틀거리며 분화구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의 발이 얼어붙은 시체의 얼굴을 밟았다. 파사, 우지끈, 오래된 얼음 결정과 삭은 두개골이 동시에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무진의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척추를 울렸다. 하지만 무진은 그 불경스러운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흑천검만을 바라보며 좀비처럼 앞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이었다. 기회에 갑자기 흑검산 전체가 울릴 정도의 끔찍한 굉음이 터져 나왔다. 수만 자루의 검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단순히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검들이 스스로 진동하며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파열음을 토해냈다. 무진의 뱃속에 있는 천마의 심장, 그 절대적이고 흉포한 마기를 감지한 마검들이 본능적인 공포와 주인을 맞이하는 환희를 동시에 느끼며 울부짖는 것이었다. 검들은 무진이 다가올수록 더 격렬하게 몸을 떨며 바닥에 박힌 시체들을 지식였다. 비월이 귀를 막으며 눈밭에 주저앉았다. 고막이 찢어질 듯한 소음이었다. 뇌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무진은 그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뱃속의 허기가 그 소리에 반응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위장이 꼬이고 뒤틀리며 위산을 역류시켰다. 저거다. 저게 밥이다. 저걸 먹어야 산다.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무진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진 생존 본능이 외치고 있었다. 굶주린 세포들이 아우성쳤다. 저 검을 먹어야 한다. 아니, 저 검에게 나를 먹여야 한다. 그래야 이 타는 듯한 고통이 끝난다. 무진은 홀린 듯 네 발로 기어서 시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손바닥이 얼어붙은 칼날에 베어 피가 났지만 그 피조차 바닥의 시체들이 핥아 먹는 듯 순식간에 스며들어 사라졌다. 살모온의 관람석 그 시각, 분화구의 반대편 절벽 위, 살모온이 거센 눈보라를 맞으며 우뚝 서 있었다. 잘려나간 왼쪽 팔의 빈 소매가 바람에 펄럭거렸다. 그는 남은 한 손으로 거대한 낫을 지팡이처럼 짚은 채 아래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로마의 투기장에서 검투사들의 죽음을 관람하는 귀족처럼, 혹은 실험용 쥐를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그의 옆에는 지난밤 혈투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혈랑위 부하들이 추위에 덜덜 떨며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썹과 수염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다. 대주님, 지금 치지 않으십니까? 놈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등 뒤를 치면 부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살모온이 쯧 하고 혀를 찼다. 멍청한 놈. 요리에도 순서가 있는 법이다. 배고프다고 생고기를 씹어먹어서야 쓰겠느냐? 디다림을 모르는 놈은 미식을 즐길 자격이 없다. 살모온이 자신의 잘린 팔 단면을 문질렀다. 아직도 그날의 고통이 생생했다. 무진의 부식성 마기에 닿아 녹아내리던 낫과 타들어가던 자신의 살 냄새가 기억났다. 지금 저놈은 터지기 직전의 독주머니야. 건드리면 우리만 손해다. 섣불리 덤볐다간 뼈도 못 추리고 녹아버릴 게야. 하지만 저기 저 검. 흑천검이 놈의 기운을 빨아먹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살모온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검이 놈의 진액을 빨아먹어 껍데기가 흐물흐물해질 때, 그리고 검은 배가 불러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가 수학의 시간이다. 일석이조지. 천마의 심장과 전설의 마검을 동시에 손에 넣는 거야.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느냐. 그는 낫을 들어 옆에 꽂혀있던 주인이 없는 낡은 검 하나를 툭 쳤다. 검이 허무하게 부러져 나갔다. 얼어붙은 쇠는 유약했다. 심심하구나. 구경이나 잘하자꾸나. 아주 재미있는 쇼가 될 테니. 무진은 마침내 시체 산의 정상에 도달했다. 그의 손발은 얼어붙은 시체 조각과 날카로운 칼날들에 긁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찢어진 손톱 사이로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다. 이미 감각 신경은 마비된 지 오래였다. 오직 눈앞에 존재만이 보였다. 세상의 모든 빛이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흑천검. 가까이서 본 검의 모습은 실로 기괴했다. 검은색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피를 머금어 검붉게 변해버린 응고된 피의 색깔이었다. 검씨는 투박했고 여기저기 이가 빠져 있었다. 손잡이 부분은 가죽 대신 정체불명의 힘줄 같은 것으로 칭칭 감겨 있었는데 그 힘줄은 아직도 미세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있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살아있는 생물의 근육처럼. 검 주변의 눈은 무진이 뿜어내는 열기에 녹아 검은 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고 검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며 주변 공간을 왜곡시키고 있었다. 찾았다.
무진이 쩍 갈라진 입술로 속삭였다. 입김 대신 검은 연기가 새어나왔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검자루를 잡으려 했다. 손끝이 자석에 이끌리듯 검에게 다가갔다. 대장님, 조심하십시오. 그냥 검이 아닙니다. 놈은 살아있습니다. 잡으면 안 됩니다. 비월이 뒤늦게 시체 더미를 기어 올라오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늦었다. 이미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무진의 손가락 끝이 검자루의 힘줄에 닿는 순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아니었다. 마치 갓 벗겨낸 살아있는 생물의 젖은 살갗을 만지는 듯 검자루가 미지근하고 물컹했다. 그리고 끈적했다. 우드드, 촤르르. 무진이 검을 꽉 쥐자마자 검자루를 감싸고 있던 힘줄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순식간에 풀려나와 뱀떼처럼 무진의 손목을 휘감고 팔뚝을 타고 빠르게 기어 올라왔다. 검자루 자체가 꿈틀거리는 혈관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이다. 밥을 줘. 무진의 머릿속에 쇠를 긁는 듯한 기괴하고 굶주린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신경을 타고 뇌수로 직접 들어오는 텔레파시였다. 천년을 굶주린 기생충의 애원이었다. 크악! 무진이 비명을 질렀다. 팔을 감은 촉수들이 뾰족한 가시를 세워 피부를 뚫고 근육 안으로 파고들었다. 푸. 단순히 찌르는 것이 아니었다. 촉수의 끝이 무진의 동맥과 정맥, 그리고 기경팔맥을 찾아내어 마치 빨대처럼 꽂혀 연결되었다. 강제적인 생체 결합. 거부할 수 없는 침입이었다. 쪽, 쪽, 쭈.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검이 무진의 피를 빨아먹기 시작했다. 무진의 몸 안에 넘쳐오르던 그를 괴롭히던 폭주하는 마귀와 끓어오르는 생명력이 썰물처럼 검 쪽으로 급격하게 빨려나갔다. 검은 굶주려 있었다. 1000년 동안 쥐새끼나 뜯어먹으며 연명하던 기생충이 처음으로 마주한 최상급의 성찬에 미친 듯이 반응하며 탐식하고 있었다. 무진의 팔뚝이 순식간에 말라비틀어지기 시작했다. 대장, 비월이 달려들어 무진의 팔에 감긴 검을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무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충격파가 비월을 튕겨냈다. 쾅! 비월이 눈밭에 나뒹굴었다. 오지. 무진은 눈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피가 너무 빨리 빠져나가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시야가 붉게 물들다가 이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다. 몸이 붕 뜨는 느낌. 현실의 감각이 툭 하고 끊어졌다. 무진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하지만 흑천검은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촉수를 더 깊게 박아 넣어 무진의 뼈와 신경까지 갉아매고 있었다. 무진의 몸은 창백하게 질려가고 반대로 흑천검은 붉은 빛을 띠며 고동치기 시작했다. 두근, 마치 새로운 심장이 된 것처럼. 이제 무진은 검의 주인이 아니라 검의 숙주가 되었다. 무진이 눈을 떴다. 머리가 쪼개질 듯이 아팠다. 눅눅하고 비릿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들이마시는 숨결마다 쇠맛과 피맛이 섞여 들어왔다. 이곳은 어디인가? 사방이 붉었다. 하늘도, 땅도, 지평선도 없었다. 오직 끝없이 펼쳐진 붉은 살점의 벽만이 존재했다. 발바닥에 닿는 감촉은 푹신하고 끈적거렸다. 단단한 대지가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혀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발을 뗄 때마다 쩍 하는 점성 강한 소리가 났다. 둘러보니 벽면은 시뻘건 고깃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벽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규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꿈틀거리고 있었다. 거대한 생명 활동의 일부였다. 벽면의 주름 사이사이에서는 끈적한 투명 점액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와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다. 천장이라 물을 만한 높은 곳에서는 노란색을 띠는 액체가 끈적하게 늘어져 비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치이. 액체가 바닥의 살점에 떨어질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살이 녹는 냄새가 났다. 강한 산성 소화액이었다. 이곳은 무진의 심연이나 의식의 방이 아니었다. 천년을 굶주린 거대한 생명체, 진짜 혈마의 위장속이었다. 형님, 무진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붉은 용액을 헤치고 나가는 것은 늪을 건너는 것처럼 힘들었다. 저만치 앞에 흐릿한 어둠 속에 익숙한 형체가 보였다. 혈령이었다. 하지만 혈령의 상태는 처참했다. 지난번 보았던 영혼을 묶던 쇠사슬은 없었다. 대신 위장벽에서 튀어나온 굵직한 핏줄 촉수들이 혈령의 온몸을 칭칭 감고 있었다. 촉수들은 단순히 묶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혈령의 영혼을 조이고 녹이고
그 안에 담긴 힘을 빨아먹고 있었다. 혈령의 하반신은 이미 반쯤 녹아 형체를 잃고 바닥에 붉은 살점과 하나가 되어 융해되고 있었다. 오지 마. 혈령이 힘겹게 고개를 들어 무진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평소의 오만함이나 여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무진, 도망쳐. 여긴 놈의 뱃속이야. 우린 먹힌 거야. 놈이 우릴 소화시키고 있다고. 현실 세계 깨어난 망자들 다시 현실의 흑검산 검무덤. 무진이 쓰러지자 기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극천검이 무진의 팔에 빨대를 꽂고 즉 천마의 피를 빨아들이면서 그 달콤하고 농후한 피 냄새가 거센 눈보라를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지독하게 달콤하고 죽은 자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마성의 향기. 죽은 세포조차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생명의 냄새였다. 그 냄새가 얼어붙은 시체 산의 깊은 곳, 지하 수십 미터 아래까지 깊숙이 스며들었다. 끼릭, 끼릭, 투둑. 바닥에 깔려있던 시체들이 반응했다. 파사.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우지끈. 굳었던 관절이 억지로 펴지는 소리가 났다. 죽어서도 마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원귀들. 극천검을 얻으려다 실패하고 그 자리에 묻혀 얼어버린 수만 명의 무인들. 그들이 눈을 떴다. 동공이 없는 하얀 눈. 얼어붙어 딱딱하게 굳은 입술이 벌어지며 탐욕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다. 냄새. 검이야. 내 거야. 눈 더미를 뚫고 시체 더미를 헤치고 썩은 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수백, 수천 마리의 검귀들이 땅속에서 기어나왔다. 그들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하지만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무서운 속도로 쓰러진 무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굶주린 좀비 떼와 다를 바 없었다. 그들의 손에는 녹슨 칼, 부러진 창, 이가 빠진 도끼 등 생전에 쓰던 무기들이 들려 있었다. 3점, 비월의 방패챙. 가장 먼저 달려든 검귀의 녹슨 칼날이 무진의 목을 치려는 순간 다른 칼날이 그것을 쳐냈다. 비월이었다. 지난 13화에서 천랑에게 가슴을 찔려 입은 치명상으로 서 있는 것조차 기적인 그가 무진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굴럭 쏟아져 눈밭을 적셨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속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물러서라. 이 망령들아. 비월이 검을 겨누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검끝은 흔들리지 않고 적의 미간을 향했다. 그는 지난 10화에서의 배신을,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 자리에서 피로 씻어내려 하고 있었다. 내 대장님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다시 죽여주마. 비월의 외침과 함께 검귀들이 때로 덤벼들었다. 그때였다. 붉은 위장 속 깊은 어둠에서 거대한 두 개의 눈이 떠졌다. 집채만 한 크기의 붉은 눈동자. 세로로 찢어진 동공. 진짜 혈마였다. 혈령. 나의 작은 파편아. 혈마의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다. 뱃속에서 울리는 소리라 더욱 웅장하고 기괴하게 진동했다. 아직도 주제를 모르는구나. 너는 주인이 아니다. 닥쳐. 내가 주인이다. 이 몸은 내가 선택했어. 내가 100년을 기다렸어. 내가 이 녀석을 키웠어. 혈령이 발악했다. 하지만 혈마는 비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위벽을 진동시켜 소화액을 더 많이 떨어뜨렸다. 착각하지 마라. 너는 나를 깨우기 위해 인간의 그릇인 무진을 단련시키라고 보낸 맛보기 스푼일 뿐이다.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 입맛을 돋우는 에피타이저란 말이다. 혈마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가 강호에서 익힌 무공, 내가 느낀 살기, 내가 경험한 죽음, 그 모든 건 나를 위한 밑간이었다. 이제 본 식사가 시작되었으니 스푼은 필요 없지 않겠느냐? 혈령의 동공이 흔들렸다. 자신이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작 누군가의 먹이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였다는 사실. 천하를 호령하던 자신이 고작 미끼였다는 진실. 그 끔찍한 진실이 혈령의 자아를 산산조각냈다. 거짓말이야. 내가 고작 간식거리였다고? 내가. 혈령의 형체가 무너져 내렸다. 고체였던 영혼이 액체처럼 흘러내려 검은 타르가 되었다. 촌농처럼 녹아내리는 영혼.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다. 바닥의 웅덩이가 되어 혈마의 위장 속으로 흡수될 날만 기다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자존심이 무너지자 존재도 무너졌다. 자, 이제 메인 요리인 너를 맛볼까? 혈마의 시선이 무진에게 향했다. 수천 개의 핏줄 촉수가 뱀떼처럼 무진을 향해 쇄도했다. 현실에서는 비월이 처참하게 뜯어먹히고 있었다. 검귀들은 무진에게 가기 위해 방해물인 비월을 물어뜯었다.
비월의 검은 이미 부러졌다. 그는 바닥에 꽂힌 녹슨 검을 뽑아 던지고 그것도 없으면 맨주먹으로 치고 이빨로 검귀들의 목을 물어뜯으며 저항했다. 으악! 안 돼. 못 지나가. 과직. 검귀 하나가 비월의 왼쪽 어깨 살점을 한 입 가득 뜯어냈다. 허벅지에는 녹슨 창날이 박혔다. 그럼에도 그는 무진의 몸 위를 자신의 몸으로 덮어 인간 방패가 되어 쏟아지는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피가 비처럼 쏟아져 기절한 무진의 얼굴을 적셨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살무온이 혀를 찼다. 저런. 살무온은 마치 투견 경기를 관람하는 도박꾼처럼 여유로웠다. 그는 낯을 지팡이처럼 짚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왼쪽 옆구리가 비었군. 쯔쯔, 팔이 뜯겼어. 버티는 게 용하긴 한데 자세가 영 엉망이야. 점수를 줄 수가 없겠어. 10점 만점에 2점이다.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주님, 도와줘야 하지 않습니까? 저러다간 무진까지. 놔둬라. 살무온이 싸늘하게 대답했다. 저놈은 이미 마교를 배신하고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이야. 저기서 뜯어먹히는 게 저놈에게 어울리는 최후다. 아주 좋은 구경거리잖아. 그리고 살무온의 시선이 쓰러진 무진의 손에 들린 흑천검에 고정되었다. 검은 여전히 펌프질하듯 피를 빨고 있었다. 아직 덜 익었어. 흑천검이 놈의 진액을 다 빨아먹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비월 저놈이 고기 방패 노릇을 하며 시간을 좀 더 벌어줘야 해. 그래야 밥상이 차려지지. 살무온은 주머니에서 말린 육포를 꺼내 입에 넣었다. 우적. 비월이 검귀들에게 살을 뜯기는 소리와 살무온이 육포를 씹는 소리가 기묘하게 겹쳐졌다. 잔혹한 관람객. 그것이 살무온의 본질이었다. 무진의 눈동자가 번쩍 띄었다. 가슴 속에서 공포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리는 것들에 대한, 그리고 이따위 괴물에게 겁먹고 있는 자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2점, 반격의 서막탁. 무진이 날아오는 혈마의 촉수 하나를 맨손으로 낚아챘다. 호. 먹히기 직전에 발악이라도 하려는 것이냐. 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겁먹은 사냥감의 것이 아니었다. 지난밤 형제들의 죽음을 통해 얻은 차갑고 예리한 사리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시끄러워. 무진이 으르렁거렸다. 밖에서 내 부하가 비명을 지르고 있어. 내 놈이랑 노닥거릴 시간 없다고. 무진이 잡은 촉수를 꽉 쥐었다. 내면 세계는 정신력의 싸움이다. 무진의 의지가 강해지자 잡힌 촉수가 검게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치이. 건방진 놈. 혈마가 분노하며 수천 개의 촉수를 동시에 쏘아보냈다. 3점, 최후의 도박. 무진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등 뒤, 현실과 연결된 문을 돌아보았다. 그 문 너머에는 무진의 피를 빨고 있는 흑천검이 있다. 굶주린 기생충. 피라면 사족을 못 쓰는 마검. 무진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걸렸다. 배고프다고 했지. 무진이 혈마를 향해 소리쳤다. 나를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 무진은 양손으로 내면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리고 혈마의 촉수를 잡은 채 그 문 안으로 집어던졌다. 먹어라. 실컷 처먹어. 무진은 자신의 몸을 통로로 만들었다. 현실의 흑천검 굶주린 기생충과 내면의 혈마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를 다이렉트로 연결해버린 것이다. 누가 더 잘 먹나 보자. 서로 배 터져 죽을 때까지 처먹어라. 구구구구구. 내면 세계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쳤다. 혈마의 막대한 마기가 무진의 의도대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흑천검이라는 밑빠진 독을 향해서 구구구구구. 무진의 내면 세계. 붉은 살점으로 이루어진 위장벽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뒤틀리며 비명을 질렀다. 무진이 양팔을 벌려 활짝 열어젖힌 현실과 내면을 잇는 보이지 않는 문. 그 문은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처럼 혹은 차원과 차원을 잇는 구멍처럼 거대하게 입을 벌렸다. 문 너머. 현실 세계에 흑천검이 그곳에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천년 동안 굶주린 기생충이 아가리를 쩍 벌리고 침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놈은 무진의 피맛을 본 뒤 더 크고 농밀한 에너지를 갈구하며 미쳐 날뛰고 있었다. 그리고 문 안쪽. 내면 세계의 주인 행세를 하던 거대한 혈마가 수천 개의 핏줄 촉수를 뻗으며 무진을 삼키려 하고 있었다. 두 괴물이 무진이라는 작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친 순간이었다. 촤악! 상상을 초월하는 흡입력이 발생했다. 그것은 단순히 공기를 빨아들이는 바람 따위가 아니었다. 우주 공간에 뚫린 구멍처럼 주변의 모든 존재와 에너지,
심지어 빛과 소리조차 빨아들이는 절대적인 진공규 상태였다. 공간 자체가 흑천검 쪽으로 휘어 빨려 들어갔다. 밥이다. 밥. 흑천검의 탐욕스러운 속삭임이 무진의 뇌를 때렸다. 쇠부치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굶주린 아귀가 먹이를 앞에 두고 흥분하여 침을 질질 흘리는 끈적하고 역겨운 소리였다. 이게 무슨... 혈마의 집채만 한 붉은 눈동자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자신이 뻗은 수천 개의 촉수들이 무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진의 몸을 통로 삼아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막대한 기운. 수천 년을 심연 속에서 응축해온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어둠의 에너지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마치 댐 바닥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유출이었다. 감히 내가 먹히는 것이냐. 내가 먹이 따위에게. 혈마가 발악했다. 그는 위장벽 깊숙이 자신의 촉수들을 뿌리처럼 박아넣고 버티려 했다. 우지끈. 또 공간이 찢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다. 내면 세 개의 붉은 살점들이 뜯겨나가며 검은 피를 뿌렸다. 하지만 흑천검의 흡입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단순한 검이 아니라 마구의 초대 교주가 자신의 폭주를 막기 위해 만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흉악한 포식자 억제용 기생충이었다. 쭉툭, 투둑. 혈마가 박아넣은 촉수들이 뿌리째 뽑혀나갔다. 지지대를 잃은 혈마의 거대한 붉은 형체가 일그러지며 문 쪽으로 질질 끌려가기 시작했다. 붉은 살점이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나며 기괴한 비명을 질렀다. 잘 가라, 세입자. 무진이 문 옆에 버티고 서서 빨려 들어가는 혈마를 보며 차갑게 웃었다. 폭풍 같은 흡입력 속에서도 무진만은 고요했다. 그는 태풍의 눈이었다. 휘몰아치는 마귀의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휘감았지만 그의 두 발은 바닥에 뿌리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집세 대신이다. 저 놈 배가 터질 때까지 실컷 먹여줘라. 내 놈이 좋아하는 식사 시간이니 거절하진 않겠지. 혈마의 비명이 내면 세계를 울렸다. 거대한 붉은 덩어리가 국수 가닥처럼 가늘고 길게 늘어지며 흑천검이라는 작은 구멍 속으로 구겨져 들어갔다. 그 모습은 마치 변기에 물이 내려가듯 혹은 거대한 뱀이 작은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듯 허무하고도 끔찍한 광경이었다. 절대적인 힘이 더 굶주린 힘에게 먹히는 순간이었다. 다시 현실 세계. 눈보라치는 흑검산의 검무덤 정상. 바람 소리조차 묻어버리는 기괴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구에에 사람이 지르는 소리가 아니었다. 짐승의 소리도 아니었다. 무진의 손에 들린 흑천검이 지르는 쇠가 찢어지고 근육이 팽창하는 비명이었다. 혈마의 막대한 기운을 강제로 주입받은 검은 그 엄청난 용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끔찍한 생체 변이 뮤테이션을 일으키고 있었다. 우드드, 오직, 꿀렁.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딱딱했던 강철 검신이 마치 끓는 엿가락처럼 혹은 살아있는 살점처럼 붉게 달아오르며 물컹해졌다. 검의 표면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매끈했던 검날 위로 울퉁불퉁한 검붉은 혈관들이 지렁이 떼처럼 돋아났다. 혈관들은 미친 듯이 펄떡거리며 검 내부로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있었다. 검이 숨을 쉬고 있었다. 과식한 뱀처럼 거칠게 헐떡거리고 있었다. 대장님, 검귀들과 피 튀기는 사투를 벌이던 비월이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다. 무진이 쥐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검이 아니었다. 피와 살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징그러운 고기 방망이 같았다. 아니, 배가 터지기 직전인 거머리 같았다. 쇠 냄새 대신 비릿한 혈향이 진동했다. 하지만 변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촤라라. 부풀어 올랐던 혈관들이 식으면서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가기 시작했다. 붉은색이었던 살점이 검은색으로 변하며 수축했다. 마치 용의 비늘처럼 층층이 쌓여 날카로운 갑각을 형성했다. 물컹하던 고기 덩어리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예리한 생체 병기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검날의 이가 빠졌던 부분은 날카로운 뼈가시가 돋아나 메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의 손잡이와 날이 만나는 중심부, 코등이 부분이 쩍하고 갈라졌다. 그 틈새에서 주먹만 한 거대한 붉은 눈알 머리엔 하나가 번쩍 띄었다. 번뜩. 눈알이 점액질 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백 마리의 검귀떼를 응시했다. 눈동자가 세로로 찢어지며 초점을 맞췄다. 마안의 마검이 된 흑천검이 눈을 깜빡였다. 그 순간 검의 눈에서 붉은 섬광이 터져나왔다. 쿠앙! 무진이 휘두른 것도 아니었다. 내공을 쓴 것도 아니었다. 그저 검이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트림하듯 뿜어낸 열파였다. 그 파동은 부채꼴로 퍼져나가며 눈앞에 있던 모든 것을 휩쓸었다. 달려들던 수백 마리의 검귀들. 얼어붙은 시체였던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파사, 파사사. 열파에 닿는 순간 검귀들의 몸이 하얀 재가 되어 바스러졌다. 수천 년을 버텨온 뼈도 얼어붙은 살도 입고 있던 녹슨 갑옷도 순식간에 산화되어 눈보라 속으로 흩어졌다. 단 일격. 검무덤을 가득 메우고 있던 수만 명의 망령들이 깨끗하게 정화, 아니 소멸되었다. 존재 자체가 지워졌다. 비월은 그 충격파의 여파에 휩쓸려 뒤로 튕겨나갔다. 다행히 검의 살기가 그를 비껴나간 덕분에 그는 눈밭에 처박히기만 했을 뿐 목숨은 건졌다. 비월은 눈을 비비며 앞을 보았다. 떨리는 눈으로 눈보라가 거친 그곳에 무진이 서 있었다. 무진이 천천히 눈을 떴다. 재단 11화에서 보았던 텅 빈 여간 검은 눈이 아니었다. 선명하고 차가운 지성이 깃든 붉은 눈동자였다. 그의 몸을 뒤덮고 있던 흉측한 검은 균열들은 흑천검이 폭주하는 마기를 모조리 빨아들인 덕분에 딱지가 않듯 아물어 있었다. 새로 돋아난 피부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매끄러워 보였다. 무진은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그곳에는 용의 비늘로 뒤덮이고 붉은 눈알이 박힌 거대한 마검이 들려 있었다. 검은 이제 얌전해져 있었다. 무진의 팔을 감고 있던 혈관 촉수들도 피부 안으로 스며들어 마치 붉은 핏줄 문신처럼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다. 완벽한 공생이었다. 주인이 기생충을 지배하고 기생충이 주인에게 힘을 바치는 완전한 결합. 무진은 검을 통해 느껴지는 혈마의 힘을 느꼈다. 놈은 검 안에 갇혀 영원한 배터리가 되었다. 조용하군. 무진이 낮게 중얼거렸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다. 뱃속을 긁어대던 허기도 머리를 쪼개던 소음도 사라졌다. 모든 것이 이 검 안에 갇혔다. 내면의 혈마도 폭주하던 마기도 모두 이 검의 먹이가 되었다. 대장님. 비월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한쪽 팔은 덜렁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무진이 비월을 보았다. 고생했다. 비월. 뒤로 물러나 있어라. 이제 내 차례다. 살무온의 박수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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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막을 깨고 건조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검무덤의 입구 쪽 가장 높은 바위 위에서 살무온이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한 손에 든 낫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검귀에 얼어붙은 머리통을 툭툭 치며 다가왔다. 캉, 캉. 얼어붙은 머리통이 얼음 깨지는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살무온은 무진의 손에 들린 기괴하게 변해버린 흑천검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훌륭하구나. 정말 훌륭해. 살무온에 가면 아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무진의 고통을, 비월의 희생을, 그리고 흑천검의 변이를 모두 쇼로 즐기고 있었다. 심심해서 여기 있는 잡동사니 검들을 다 부러뜨릴 뻔했다. 기다린 보람이 있어. 아주 훌륭한 요리가 완성되었구나. 그는 무진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잘 숙성된 고기와 그 고기를 썰기 위해 완벽하게 벼려진 칼. 두 가지 보물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기뻐하는 수집가의 눈빛이었다.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었구나. 도끼도 빠지고 육질도 단단해졌어. 게다가 저 귀여운 검까지 주인을 아주 잘 따르는 개가 되었군. 살무온이 낫을 고쳐 쥐었다. 철그럭. 쇠사슬 소리가 났다. 그는 이제 관람을 끝내고 무대 위로 올라올 준비를 마쳤다. 그의 뒤로 살아남은 혈랑이들이 무기를 들고 나타났다. 이제 수학을 해볼까? 고생해서 키운 보람을 느껴봐야지.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흑천검을 비스듬히 들어 바닥을 향했다. 검 끝이 눈 덮인 바닥을 스치자 검은 불꽃이 화르륵 하고 피어올랐다. 눈이 녹지 않고 오히려 검게 타들어가며 재가 되었다. 흑천검의 마기가 눈보라조차 태우고 있었다. 무진이 고개를 들어 살무온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지난밤 마교 재단으로 끌려갈 때의 무력한 눈빛이 아니었다. 숲속에서 식인 충동에 시달리며 폭주하던 짐승의 눈빛도 아니었다. 자신의 힘을 완전히 통제하고 적의 목숨을 쥐고 있는 냉혹한 지배자의 눈빛이었다. 그 수학의 시간이다. 무진이 한 발짝 내디뎠다. 발자국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수학은 내가 한다. 내 놈의 목을. 흑천검의 눈알이 살무온을 노려보며 기릭하고 돌아갔다. 검의 눈동자가 사리로 가늘어졌다. 두 괴물의 살기가 충돌하며 흑검산의 거센 눈보라가 일순간 멈췄다.